다코쿠 노고의 이웃이자 때로는 경쟁가였던 야요이 시대 일본의 또 다른 국가 이도국 역사박물관 에도커쿠 히스토리컬 뮤지엄. 이 박물관에서 고대의 한반도가 보인다. 일부 선사시대의 이도국 에도커쿠. 다코쿠 답사에서 우리가 생산력과 기술력이란 키워드를 발견했다면 이번 이토코쿠 답사에서는 외교와 교류, 그리고 왕도의 위험이라는 새로운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토코쿠는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외인전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온 사신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머무는 관문이자 주변 나라들을 감찰하고 통솔하는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요이 시대의 국제공항이자 외교부였던 셈이죠. 이토코쿠 역사박물관은 바로 그 왕도의 중심이었던 후쿠오카현 이토시마 미다오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유물과 전시를 통해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코쿠와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이토코쿠 역사박물관의 문을 열고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약했던 고대 외교 강국의 흔적을 따라 새로운 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념 스탬프를 모으는 디지털 스탬프 랠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스탬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박물관 안이나 혹은 이토시마 시내의 여러 역사 유적지에 마련된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기념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네요. 일종의 게임처럼 역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요즘 박물관이나 관광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흥미로운 방식이죠.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안내문을 보니 반갑게도 한국어를 포함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4개 국어를 지원하고 있네요. 요금은 100엔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활과 흑요석, 화살촉 같은 사냥과 고기잡이 도구 유도 쇼리노다오주들입니다. 다코쿠 역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이토코쿠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 원시 시대의 모습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패널의 설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앙 패널 쇼리도 사이지 노다오주 사냥과 채집의 도구. 야요이 시대에도 멧돼지나 사슴 등을 사냥하거나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를 모으는 활동은 중요한 식량 확보 수단이었습니다. 전시된 활과 흑요석, 화살촉이 바로 사냥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왼쪽 패널 유노다오주 고기잡이 도구. 바다와 강에 인접한 이 지역에서는 어업 또한 매우 활발했습니다. 지열장에 보이는 동물뼈로 만든 낚싯바늘, 고지나 작살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같은 용도의 도구가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직접 비교해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오른쪽 옛날 시의 도구. 오른쪽 붉은 천 위에는 옛날 시라는 팻말과 함께 우리가 박물관에서 흔히 보는 고고학 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뼈로 만든 작살 고즈야스, 철로 만든 작살 테즈야스, 여러 부품을 조합해서 만든 낚싯바늘도 허세시노 되어전. 이것들은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이른 시기에 이토코쿠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어로 도구들입니다. 왼쪽, 오늘날 징의 도구.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가 민속촌이나 어촌에 가면 볼 수 있을 법한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된 어로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재료가 나무와 쇠로 바뀌고 모양은 더 복잡해졌지만 물고기를 찌르고 낚는 기본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풍요로운 바다에 은해 바닷가에 생활다가나 하이너 메그미 하이비엔노가시라는 제목의 커다란 해설 그림입니다. 1점 바다에서의 어로 활동 그림 왼쪽. 배 위에서 그림 중앙의 바다에서는 사람들이 통나무 배와 무조를 타고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어업 왼쪽 아래에서는 한 남자가 물속에 잠수하여 조개나 전복, 소라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다에 나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식량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벨르미에사 가나야가 요도르 바다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다. 2점 갯벌과 해변에서의 채집 그림 중앙 아래. 기시모리 어업 붉은 원으로 강조된 부분에는 이시모리라는 재미있는 어업 방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썰물 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같은 바다의 돌을 길게 쌓아 만든 일종의 돌 그물입니다. 한 여인이 이곳에 갇힌 물고기를 쉽게 잡고 있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매우 지혜로운 어업 기술입니다. 3점 마을에서의 생활과 뒤처리 그림 오른쪽. 음식 손질과 요리 오른쪽 마을에서는 잡아온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돌로 조개를 깨고 있고 다른 사람은 물을 피워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식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패총베이종 특히 중요한 것은 오른쪽 위에 그려진 패총베이종입니다. 라벨베이가라야 유동 우노구 나도오스테르 조개 껍데기나 물고기 동물의 뼈 등을 버리다. 의미 패총은 조개 껍데기와 생선뼈, 동물뼈 등을 버린 쓰레기장이지만 고고학자들에겐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떤 도구를 썼는지, 당시의 자연환경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타임캡슐과도 같은 매우 귀중한 유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 한 장은 바다에서 식량을 획득하고 어로, 해변에서 가공하며 손질, 요리, 남은 것을 처리하고 패총,
그 과정에서 얻은 재료로 다시 도구를 만드는 뼈도구, 고대 해안 생활의 완벽한 순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낚시반의 과거와 현재, 가운데는 어망추의 과거와 현재, 왼쪽은 어항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고기잡이 도구에 이어 이번에는 농사 도구, 그 중에서도 대와 같은 곡식을 수확하는 데 쓰였던 낫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이번에는 땅을 갈고 흙을 일구는 데 사용했던 쟁기초, 스키와 괭이차오, 쿠와, 그리고 쟁기 끝에 끼우는 보슴 초시엔, 스키사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불을 다루는 기술과 요리 도구의 발전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사냥 농사에 이어 이제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과 요리의 역사로 이야기가 넘어왔습니다. 왼쪽, 끓이고 찌는 도구의 변천. 옛날 시 왼쪽 옛날 코너에는 야요이 시대의 솥과 시루가 있습니다. 아래 항아리에서 물을 끓이고 그 위에 구멍이 뚫린 시루잔, 코시키를 얹어 음식을 쪄먹는 방식이었죠. 불 위에 직접 토기를 올려 음식을 끓이는 모습도 모형으로 재현해 놓았네요. 고대인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그 위 패널에는 오늘날의 상징으로 전기밥솥과 냄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불을 직접 다루고 오랜 시간 지켜봐야 했던 과거와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오른쪽, 굽는 도구의 변천. 옛날 시 오른쪽 옛날 코너에는 돌판처럼 보이는 유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달군 돌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구워 먹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상징으로는 가스레인지가 그려져 불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요리하는 현대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 코너에는 야요이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식기들이 있습니다. 토기 그릇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굽이 높은 접시인 타카츠키가 화해입니다. 아마도 중요한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담아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는 용도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크기의 토제 그릇과 접시들이 보입니다. 목재 식기 나무를 깎아 만든 숟가락이나 주걱 같은 목재 식기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국물이 있는 음식도 떠먹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날 코너에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밥그릇, 국그릇, 젓가락, 국자 등이 놓여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밀상 도치들을 종류별로 모아놓은 전시입니다. 앞선 전시들이 과거와 현재의 비교라는 테마를 가졌다면 이 전시는 옛날 시라는 시간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그릇의 종류와 쓰임새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된 토기의 종류와 용도. 저장용 항아리원, 캄의 오른쪽에 보이는 뚜껑이 있는 가장 큰 항아리는 곡식이나 소금, 발효식품 등을 저장하는 용도였을 겁니다. 한 해의 수확물을 담아두었을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살림 중 하나였겠죠. 깨진 조각들을 정성껏 붙여 복원한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의뢰용 또는 고급 식기후, 츠보 그 옆에 목이 길고 아가랴 넓게 벌어진 회색 항아리는 술이나 귀한 액체를 담았다 하거나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상용 그릇보다는 형태가 훨씬 우아하고 장식적입니다. 다양한 그릇들 그 외에도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그릇과 단지들이 있어 당시 사람들이 음식을 끓이고 데어리, 담아내고 실치, 보관하는 도장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 사람들의 패션과 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단계를 넘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표현하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오른쪽부터 함께 보시죠. 원석과 사슴뿔 가장 오른쪽에는 평범해 보이는 돌멩이 렌실과 사슴뿔 로지아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아름다움의 시작, 즉 원재료와 가공 도구였습니다. 구슬 제작용 석기 그 옆에는 저 단단한 돌을 깎고 정교하게 구멍을 뚫고 표면을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는 데 사용했을 다양한 구슬 제작용 석기 유도 리다어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고대의 기술력이죠.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왼쪽에 전시된 영롱한 구슬들과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저울실이 초록빛을 내는 고급 거우유, 투명한 수정, 그리고 조개 껍데기를 둥글게 갈아 만든 장식들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지배층만이 가질 수 있었던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최고급 사치품이었습니다. 구슬 제작 과정 고건도입니다. 제목은 유화 고다이너와 그세사리 유즈그리 구슬은 고대의 액세서리 구슬 만들기이네요. 이 그림 한 장에 이토코쿠의 첨단 산업과 국제 교역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 왼쪽 위 항구. 바다를 건너 재료를 수입하고 완성된 제품을 각지로 수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토코쿠의 구슬 공방은 처음부터 국제적인 교역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반도나 중국 혹은 더 먼 곳에서 원석을 들여와 최고급품을 만들어 되팔았던 것이죠. 원석 쪼개기 샹그리, 아이워리 왼쪽 아래. 수입해온 옥이나 수정 같은 단단한 원석을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첫 공정입니다. 갈아서 모양 만들기 옌모, 캔마, 중앙. 많은 사람들이 긴 작업대에 나란히 앉아 숫돌에 돌 조각을 갈아 고고거유, 관호관유 등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고도로 분업화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멍 뚫기 건칼게, 아나케, 중앙 아래. 이어서 활비비공기 같은 정교한 도구를 이용해 딱딱한 구슬에 실을 꿰 구멍을 뚫습니다. 가장 섬세하고 어려운 공정이었을 겁니다. 마무리 광택 실상의 먹기,
시야게 미가키 오른쪽 아래.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광을 내면 비로소 평범한 돌멩이가 영롱한 보석으로 탄생합니다. 액세서리 시장 오른쪽. 완성된 목걸이와 팔찌 등을 진열해 놓은 액세서리 시장 액세서리실의 모습도 보입니다. 기구에서 만들어진 장신구는 이토코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출되는 최고급 명품이었을 겁니다. 그 외의 도구들이라는 제목 아래 고대 사회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킨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발명품, 바로 문자원즈와 화폐어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의 문자 사용은 고운 시대사 7세기 이후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발굴 조사를 통해 이곳 이토코쿠가 큰 야요이 시대 기원전 10세기 기원 후 3세기 중반 중심지 유적에서 벼루엔가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은 당시 이토코쿠의 지배층 중 일부가 중국의 사신들과 교류하며 완전한 문장은 아니더라도 제한적인 형태의 문자나 부호를 이미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외교 도시 이토코쿠의 위상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른쪽에는 오늘날 징의 지폐, 동전과 함께 옛날 시의 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널에서는 야요이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중국 한나라의 화폐인 화천호 죘 등이 발견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화폐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일상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귀한 물건으로서 보물이나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혹은 청동기의 재료로 녹여 썼을 수도 있죠. 화폐 경제의 개념이 막 싹트기 시작하던 과도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학신 시아토과 거울징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그 이름은 같지만 쓰임새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시아토 남학신 코너. 오늘날 징의 우리가 아는 남학신과 함께 옛날 시의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패널의 설명에 따르면 야요이 시대에 이 나무 파는 사람이 길에서 신던 신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질퍽한 논에 들어가 일할 때 발이 진흙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거신던 농사용 더신 덴시아토, 타게타에 가까운 도구였습니다. 즉, 오늘날의 신발이라기보다는 농기구였던 셈이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며 오늘날과 같은 보행용 신발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른쪽 징 거울 코너. 오늘날 징의 유리 거울과 옛날 시의 청동 거울 동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 패널의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의 청동 거울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강했다고 설명합니다. 태양의 상징 반짝이는 표면이 태양을 상징했기 때문에 거울을 가진 지배자는 태양의 힘을 다스리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권력의 상징 따라서 거울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신성한 보물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토코쿠 왕의 무덤에서 수십 개의 거울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치품을 넘어선 왕의 권력 그 자체를 증명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